지금 넘버원 재테크 채널 투자캐스터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전 회편 잠깐 요약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째 편이었죠. 부자들의 생각법이란 책이었는데요. 자, 이 글을 읽고 보면 정말 아이러니하지, 이상하네 라고 당연하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 글을 읽기 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하지를 못하죠. 인간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이기는 투자를 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세울 수 있게 하는 것 같았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추천드렸었는데요. 매번 번번이 투자를 실패하시는 분 또는 근원적인 투자 마인드를 기르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렸었습니다. 자, 재테크 7분 책 읽기 부자도 모르는 부자개론입니다. 시작하시죠. 자, 서울여대에 부자 과목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저는 이 책을 읽고 그 사실을 알았는데요. 대학 과목 이름 역시 책 제목과 같은 부자개론입니다. 저는 그 대학교에 교양 과목 중 하나로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내심 부러웠습니다. 대학생 때부터 재테크 관련 교육을 학과 수업으로 들을 수가 있었으니까요. 더욱 빠르게 경제에 대한 눈을 뜨겠죠. 사실 부에 대해서는 자신이 관심이 없다면 누구 하나 가르쳐주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이를 반추해 볼 때 이 학교 학생이라면 그 혜택은 꼭 누려야겠죠. 사실 경제에 대한 관심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죠. 대학교 때부터 이를 어느 정도 알고 그리고 그 마인드를 정립을 하고 사회생활을 시작을 한다면 부자가 되는 시간 역시 앞당길 수가 있고 전략적인 소비생활 또한 관심을 가질 수 있을 테니까요. 허투루 쓰는 지출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책 소개인데요. 이 책은 우리나라 최초 부자학과 교수가 쓴 책입니다. 이 저자인 한동철 교수는 부자에 대한 공부를 하기 위해 유학도 다녀오셨고요. 부자를 오랫동안 연구한 끝에 나온 결과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시각들이 바탕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2005년 3월에 출판된 책인데 그 당시 이런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정말 신기했고요. 제가 좋아하는 분야의 책이라서 단숨에 읽었고 지금까지 한 5번 정도 읽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책의 인상 깊은 점인데요. 이 책은 부자들에 관한 책입니다. 부자들의 특징과 공통점을 분석을 하고 있죠. 부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자가 되고 싶은 분들은 이를 알고 이런 특징을 기르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부에 도달하는 시간 역시 단축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인상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부자의 성취 욕구를 들고 있습니다. 목표가 뚜렷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부자가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12페이지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1980년대 중반부터 부자를 연구를 하면서 철저하게 깨달은 것 중 하나는 성취 욕구가 강한 사람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강한 성취 욕구의 소유자들이 대부분 부자라는 것을 알았다. 미국 발명왕인 에디슨이 그랬고 텍사스를 기반으로 재벌이 된 부시 일가가 그랬고 하루에 20시간 이상의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바친 빌 게이츠가 그랬다. 이렇게 성취 욕구가 강한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이끌어왔고 미국은 현재 전 세계를 호령하는 유일무이한 강대국이다. 두 번째는 전략 전신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7분 책 읽기 부자들의 생각편에서도 나온 얘기지만요. 부자들은 돈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했지 않겠습니까? 자, 100억, 1000억이 있다고 하더라도 만원은 똑같은 만원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죠. 그러니 소비에 있어서도 돈이 많다고 허투루 돈을 쓰지 않습니다. 역사상 가장 돈을 많이 번 스포츠 선수 F1 카레이서의 미하엘 슈마허를 예를 들었었는데요. 자, 그는 스위스에 살지만 잼을 살 때는 항상 독일을 간다고 합니다. 왜? 독일에는 잼이 싸기 때문이죠. 자, 150페이지는 이렇게 말하죠. 수입이 아무리 많더라도 전략을 하지 않으면 부자가 되기 힘들다. 국내에서 연봉 1억 원 이상인 대기업의 인원이 약 22,000명 정도 된다. 나는 연봉 1억 원 이상의 대기업 임원들과 수시로 만나는데 그들 중에 대부분이 부자가 아니다. 딸을 미대에 보내려고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의 과외를 시키기 때문에 그들은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을 월급을 받아도 부자가 되지 못한다. 수입이 증가하는 것에 비해 비용을 줄이는 정도가 더 큰 사람이 부자가 된다. 28페이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수성가한 부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 1등 공신은 전략이다. 그들의 재산 축적 좌우명은 다음과 같다. 부자가 되는 첫 번째 방법은 전략, 두 번째 방법은 또 전략, 세 번째 방법은 계속 전략이다. 그들이 이렇게 재산을 모았기 때문에 소비를 하는 것은 철저한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한다. 자수성가형 부자들은 전략을 기반으로 재산을 조금 모은 후에 부동산에 투자해 한몫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자가 되는 1등 공신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전략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자들이 이를 포기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은 절제력을 들었습니다. 사실 절제력은 전략과 일맥상통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절제력을 오랜 시간 몸소 길렀기 때문에 돈을 아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99페이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정을 통제하는 부자의 절제력은 특히 돈을 지출하는 데에서 잘 나타난다. 그들은 지출에 철저한 사람들이다. 특히 자수성가형 부자들은 이 부분에서 대단한 절제력을 갖고 있어서 나와의 만남에서 절대로 감정에 휩쓸려 호투로 쓰지 않는다. 그러한 절제력과 자기통제, 일과 목표에 대한 집중력과 집착력이 그들을 부자로 만든 것이다. 자, 네 번째, 인상적인 것은 부자와 학벌의 관계입니다. 다음번에 소개시켜 드릴 책이기도 한데요. 이웃집 백만장자라고 수십 년 동안 부자를 연구한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얘기를 하죠. 학벌이 높으면 높을수록 부와 거리가 멀어진다고요.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학벌이 높으면 높을수록 부와 가까워진다라고 알고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저는 이런저런 책을 읽기 전에는 학벌과 부는 같이 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책에서 이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책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86페이지인데요. 고학력자일수록 시스템에 대한 적응력은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문제는 적응력이 높아지는 만큼 현실적인 자립력이 높아지지 않고 오히려 그만큼 떨어진다는 데 있다. 앞에서 본 대로 우리나라 부자들은 60% 이상이 자수성가형 부자인 자영업자들인데 이들은 스스로의 자립력과 현실 상황 돌파력에 의해 현실 적응력을 높인 이들이다. 시스템 적응력을 높여온 고학력자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은 것이다. 현실 적응력과 시스템 적응력은 성질이 다르다. 이 내용은 앞선 챕터에서 다뤘었는데 서울대 A+ 조건과 왜 은퇴 후 사업하면 망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업가는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이고 직장인은 시스템에 종속되는 사람이라고 간단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학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시스템 내의 적응력은 높은 게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같이 근무하는 분이 대학교 졸업과 박사 졸업이라고 하면 업무에 대한 태도라든가 시각이라든가 그 깊이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사업은 그렇지가 않죠. 새로운 것에 항상 노출되고 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게 한두 가지 분야가 아니기 때문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소화를 해야 되는데요. 직장 생활은 어떤가요? 직장 생활은 우리가 들어오기 전부터 다 만들어져 있죠.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를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업무 역시 분업화되어 있어가지고 자신이 속한 팀 업무가 아니면 다른 타 업무 같은 경우는 모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능력을 키우려고 하더라도 키울 수가 없습니다. 인상적인 다섯 번째 특징은 이 수업을 들었던 한 여학생 스토리였습니다. 이 수업을 들으면 어떨까요? 부에 대한 관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정말 부럽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일을 안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데 말이죠. 한 대학생은 수업을 듣고 이를 깨달아 엄청 자극을 받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졸업 전에 아파트를 마련한다고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는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 학기 중에도 알바와 병행을 하며 힘든 생활을 이어가지만 결국 달성되죠. 정말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알고 삶을 사는 것과 모르고 삶을 사는 것의 차이는 이렇게 크죠. 그때가 10년 전 이야기니까 그 여성은 과연 지금쯤 얼마만큼의 부를 이뤘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인상적인 특징은 쉽게 들어온 돈은 쉽게 나간다입니다. 자, 실분책 읽기 일곱 번째 시간, 나는 아르바이트로 12억 벌었다의 책 내용과 같은 내용이죠. 어렵게 번 만큼 쉽게 안 나간다고 부자개론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부자는 사업가 출신인 게 사실입니다. 장사를 해서 돈을 번 그들은 장사를 통해 돈의 무서움을 몸소 깨닫죠. 그리고 돈의 가치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게 됩니다. 이는 책을 많이 읽어서 깨닫는 것과 다른 거죠. 직접 경험을 통해서 몸소 깨달은 거니까요. 148페이지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장사를 통해 부자가 된 사람들은 너무나 어렵게 돈을 벌었기 때문에 아예 돈을 쓸 줄 모른다. 좋게 표현하면 자본주의 생리를 몸으로 터득한 사람이고 약간 나쁘게 표현하면 온갖 방법을 동원해 돈을 번 사람들이다. 그들은 돈을 버는 방법만을 알고 있을 뿐이다. 159페이지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쉽게 들어온 돈은 쉽게 나간다는 속설이 있다. 고생 없이 쉽게 큰 돈을 벌면 돈의 귀중함을 잊기 쉬운 게 인지상정이다. 쉽게 벌었으니 쉽게 또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돈이 소중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는 자수성가형 사람들과는 돈에 대한 생각이 전혀 다르다. 푼돈 모아 큰돈 만들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 과정을 겪지 못한 행운형 부자들은 큰돈의 실제 가치를 모른다. 따라서 큰돈의 수치에 대한 신규류에 취해 푼돈으로 마구 소비하게 되고 끝내는 파산에 이른다. 저도 여러 책과 여러 부자들을 직접 만나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부자가 되더라도 누구 하나 낭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낭비하는 부자도 있었죠.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런 낭비하는 부자는 그 부가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점이죠. 결국에는 원점으로 돌아가시더라고요. 자, 정리를 하면 이 책은 부자를 분석하고 부자학과를 지도하는 교수의 시각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부자의 원리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같은 선물을 포장지만 다르게 포장을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포장지에 따라서 비싸 보일 수도 있고요. 고급스러워 보일 수도 있고 또 싸게 보일 수도 있긴 있지만 그 선물은 동일하지 않겠습니다. 결국 그 선물인 알맹이는 같은 것처럼요. 자, 이 책의 인상적인 특징 6가지 알아보았죠. 첫 번째는 부자의 성취욕구, 두 번째는 절약정신, 세 번째는 절제력이고요. 네 번째는 부자와 학벌 간의 관계, 그리고 다섯 번째 여학생의 스토리, 여섯 번째는 쉽게 들어온 돈은 쉽게 나간다 였고요. 부자들의 특징들을 디테일하게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우리나라 부자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알고 싶은 분께 추천드리고요. 자, 오늘의 주제 재테크 7분 책 읽기, 부자도 모르는 부자개론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편에 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